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뇌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구조를 뇌 모형을 가지고 한번 알아볼 텐데요. 겉모습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뇌의 전체적인 모형입니다. 예,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자, 우선 예, 이게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이 굉장히 이제 주름이 많죠. 예, 둥글게 생겼지만 주름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한 가운데에 틈이 있죠. 예, 그래서 대뇌 반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유는 완전한 구가 아니라 반절씩 이렇게 반구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뇌 반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또 이렇게 앞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앞에서 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마가 되겠죠. 이마가 되겠고, 지금 요 바로 아래 부분, 여기 지금 움푹 좀 들어가 있죠. 예, 여기 움푹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안구, 이렇게 눈이, 물론 이제 여기 뼈가 그 사이에 있지만, 예, 요 아래쪽에 이제 눈이 위치합니다. 안구가. 예, 그래서 이렇게 약간 움푹 들어간 모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도 있네요. 뇌의 옆 부분들은, 옆은 또 다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봤을 때, 소뇌와, 뇌줄기 일부, 이렇게 또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서 한번 볼까요? 네, 옆에서 보면,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뒤로 좀 길쭉하게 생겼죠? 둥글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뇌의 옆들이 나눠져 있고, 역시 소뇌가 또 보입니다. 뒤에서 볼까요? 뒤에서 보면, 예, 이렇게, 대뇌가 대부분 차지하고요. 그 아래쪽에 소뇌. 그 다음에, 뇌줄기가 또 일부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서 또 이제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대뇌의 전반적인 바닥 부분이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이, 뇌줄기입니다. 뇌줄기. 뇌줄기는 뇌의 일부예요. 뇌의 일부지만, 요 아래쪽으로 지금 잘려져 있죠? 요 아래쪽으로 이제 척수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소뇌가 또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바닥에서 볼 때. 예, 양쪽으로 역시, 말 그대로 이것도 이제 소뇌 반구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생긴 소뇌가 양쪽으로 이렇게,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가운데 보이는 이 빨간 게 혈관이 되겠죠? 지금 여기 보면 또 이렇게 혈관들이 많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실제로 밑에서 올라오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안쪽에 보면 또 혈관 일부가 보이는데 이게 속목동맥,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는 혈관이 이제 척추동맥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혈관이 우리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보이는 거. 이건 뭐냐면 뇌하수체라고 합니다. 뇌하수체. 그 내분비 계통, 호르몬 계열 배울 때 또 잘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는 뇌하수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뇌하수체 그 밑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이렇게 이것도 사실 이제 잘린 건데요. 이건 뭐냐면 잘 보이나요? 예, 여기 하얀색 보이죠? 여기. 요거는, 오티카이아즘, 시각 교차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여기 이쪽으로 길게, 시각신경이 이렇게 길게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이쪽에 이제 눈이 위치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구와 이렇게 눈이 연결된, 우리 망막을 통해서 시각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것을 통해 들어오는데, 여기쯤에서 한번 교차가 돼요. 그래서 시각 교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길게 더듬이 같이 생긴 거 있죠? 예, 요거 이제 후각신경이에요. 뇌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뇌에서 직접 빠져나오는 12쌍의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잘 보이는 것이 후각신경, 가장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각신경. 제가 겉에서는 이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로도 나머지 10쌍의 신경이, 뇌신경이 쭉 빠져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겉에서 한번 볼 때에, 이렇게 뼈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게 우리 스컬이죠? 스컬의 이제 바닥 부분인데, 자, 이쪽이 지금 에스모이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앞쪽이 이제 프론탈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스페노이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시피탈,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이 바닥에서 본 모습이 여기랑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해요. 왜냐면, 당연히, 이 뇌의 바닥 부분이 뇌머리뼈라고 하죠. 크레니얼 본의 아래쪽에 그대로 일치하기 때문인데요. 한번 이렇게 맞춰볼까요? 예,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머리 우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앞 머리 우묵, 뭐 중간 머리 우묵, 뒤 머리 우묵,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요 앞부분 있죠? 요 앞부분이 실제로 요 앞에 프론탈과 에스모이드 그 위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노이드 부분에 이렇게 또 깊이 아주 깊은 움푹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 이제 튀어나온 부분. 우리 이제 관자엽, 템포럴 럽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뒤 우묵 아주 또 깊은 우묵이 있죠?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여기가 우묵하면 여긴 튀어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손회, 이 손회 부분이 여기 이제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것을 하나 보면 지금 여기 또 뇌하수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죠? 뇌하수체도 이게 찌그러지지 않으려면 여기 어딘가에 지금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우리 실제 뼈 할 때 배웠는데 여기 보면 뭐 셀라 투시카라고 부르는 말 안장 부분이 있어요. 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좀 더 잘 보이죠? 이렇게 해서 우묵한 이 부분이 보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 바로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 뇌하수체가 들어가서 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기가 이제 우묵하기도 하지만 또 이쪽 옆에서 보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쪽 옆이. 그래서 이것이 안쪽으로 쏙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뇌에서 뽑아낼 때는요. 대부분 이 뇌하수체가 어때요? 요 뒤에 있는 구조물에 의해서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는 다만 이제 이건 이제 모형이니까 이렇게 있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진짜 실제 뇌라면 이 뇌하수체가 달려있는 모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구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이제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큰 구멍이 하나 늘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그죠? 이게 말 그대로 큰 구멍입니다. 포라멘 매그넘이 되겠죠? 오시피탈에 있는 아주 독특한 큰 구멍인데,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싹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로 쏙 넣어보면, 짠 돌리면, 뭐가 튀어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척수. 사실 이게 여기 이제 뇌줄기죠. 이렇게 이쪽으로 쭉 이어지는 게 척수겠고, 뇌줄기에 여기 이제 제일 아래쪽이 이제 숨뇌가 되고요. 그죠? 이 숨뇌. 이쪽 부분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혈관이 무슨 혈관이라고 했죠? 이 혈관이 척추동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척추동맥과 뇌줄기가 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큰 구멍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튀어나와 있죠? 만약에 끔찍한 일이지만 목이 잘린다면 이렇게 지금 잘려진 형태,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여기 밑으로 이제 척수가 길게 쭉 이어지게 되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런 형태로 뇌가 우리 뇌 머리 뼈의 바닥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전반적인 뇌의 겉모습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뇌에 좀 자세하게 엽을 한번 나눠서 그리고 또 단면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겉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겉에서 볼 수 있는 뇌는 뭐 대뇌 방구, 그죠? 대뇌의 겉모습과 그다음에 소뇌, 그다음에 뭐 뇌줄기,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뇌가 정말 복잡한데 이렇게 해서는 다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단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칭이겠죠. 당연히 대칭이겠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쪽만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때요? 눈에 가장 띄는 부분 중 하나가 일단 당연히 대뇌 반구가 이렇게 겉모습과 이 안쪽까지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죠? 안쪽 면, 겉의 면. 그래서 이제 대뇌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크게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안쪽과 겉쪽까지 이렇게 크게 부풀어진 그런 성장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가운데 이렇게 하얀 띠가 보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굉장히 독특한 구조인데 뇌의 해부학을 처음 배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복잡한 부분까지는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눈에 띄는 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건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이쪽 이제 반대편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딱 마주치면 딱 붙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뇌를 이렇게 칼로 잘랐다고 이렇게 가운데를 칼로 이렇게 잘랐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하얀 부분은 원래 붙어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칼로 잘랐을 때 이렇게 칼로 잘린 부분이 되겠죠. 여기는 실제로.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뇌의 한 가운데에서 양쪽에 대뇌 방구를 대뇌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뇌 방구끼리는 이제 떨어져 있지만 대뇌의 중심을 연결하는 이렇게 가로지르는 이런 섬유들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한옥 같은 데 보면 천장 쪽에 크게 가로지르는 큰 기둥이 하나 있죠. 이 기둥은 아닌데 이제 기둥을 세우고 나서 그 사이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들보라고 하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뭐 대들보라고도 하고, 그래서 네가 우리 집 대들보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우리가 뇌들보라고 불러요. 뇌들보. 예, 그래서 우리가 corpus callosum이라고도 부르고요. 영어로는 이제 구영어로는 뭐 뇌량, 뇌와 뇌를 연결한다고 해서 뇌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뇌들보가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중심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 안에서도 그나마 안 보이지만 요거 이제 사실 이렇게 좀 빼서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일부 이렇게 살짝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쪽까지. 여기 앞쪽은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 안에 가운데 있는 부분이요, 사실은 이제 계란 모양이에요. 뭐 실제 뭐 사이즈를 생각한다면 뭐 메추리알 모양이라고 해도 좋고요. 사원 모양인데 어쨌든 그런 이제 둥근 구형의 모양이 있는데 그걸 이제 시상이라고 합니다. 시상. 그 시상이 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뇌의 가운데 있는 부분은 사이뇌라고 해요. 이 부분은 사이뇌. 그리고 그 사이뇌의 한 중심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 시상이 되겠습니다. 살라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사이뇌는 디엔세팔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대뇌가 있고 사이뇌를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이 사이뇌를 또 기준으로 요 사이뇌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구조가 있어요. 둘러싸고 있는 구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딱 어떤 특정 뇌다라기보다는 이 뭐 대뇌의 일부, 그 다음에 뭐 아래쪽에 또 뭐 사이뇌의 일부, 뭐 이런 뇌의 여러 부분들이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연결된 부분인데 뇌의 중심에 그 테두리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해서 구영어로는 변연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둘레계통, 그 다음에 영어로 림빅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그런 둘레계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본능이랄지 생명과 직결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기억, 그 다음에 감정, 뭐 여러 가지들을 담당하는 부분인데요. 또 나중에 뇌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때 또 다루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작아지니까 좀 가까이 보시면, 자, 먼저 여기 이제 손해입니다. 손해, 그죠? 우리 손해 겉에서도 이렇게 보였지만 이 손해 단면입니다. 이렇게 손해도 실제로 안쪽에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죠. 백색질이고 그 겉쪽이 회색질이에요. 예, 뭐 이래. 그 내용도 좀 이제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차차 배우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있죠, 이렇게. 아까 이제 겉에서도 볼 때도 상당히 잘 보이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이 뭐냐면 뇌줄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뇌줄기. 자, 뇌줄기. 그래서 뇌줄기는요,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뇌가 있으면 그 아래 척수와 연결해주는 그 가운데 요 아래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뇌줄기, 브레인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기를 다시 세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기준선을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위쪽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중간뇌라고 합니다. 구형으로 그냥 중뇌라고도 불렀는데 중간뇌. 그래서 미드브레인이라고 불러요. 미드브레인, 중간뇌. 자, 그 다음에 요 아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배불뚝이가 있네요. 배불뚝이. 예, 요 부분 폰스. 이 부분을 다리뇌라고 부릅니다. 다리뇌, 폰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있죠? 요 아래쪽을 숨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까 아래쪽으로 이제 길게 척수랑 나가는데 여기 어딜 통과했죠? 예, 우리 후두 옆, 그죠? 뒤통수 뼈에, 그죠? 큰 구멍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구멍을 통과하기 전까지를 숨뇌라고 불러요. 그 빠져나간 이유는 척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숨뇌, 우리가 이제 메듈라 오블롱가타라고 부르고요. 연수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듈라 오블롱가타라는 뜻은 메듈라는 순뇌를 의미하기보다는 척수를 의미해요. 척수. 지금 여기 생략되어 있는 척수. 이 척수를 메듈라라고 부르고요. 이 오블롱가타라는 뜻은 길게 연장되다, 뭐 이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순뇌는 마치 척수가 길게 연장돼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다라고 해서 메듈라 오블롱가타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예, 순뇌입니다. 순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단면만 이제 살펴봤는데요. 조금 이제 입체적인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빼놓고, 자, 반대쪽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손해도 아까 봤는데, 손해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손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손해도 사실은 이제 이쪽이 이제 앞쪽과 붙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뒤쪽 되겠고, 여기 이제 앞쪽에서 본 모습이 되겠죠? 뭐 뒤쪽에서 본 게 되겠고. 자, 근데 이 손해도 크게 이제 세 개의 옆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요 이제 안쪽에 이렇게 좀 튀어나온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탈해결절엽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우리 방구에서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약간 가운데 이렇게 길게, 이런 모양이 있어요. 길쭉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모양인데, 이게 마치 벌레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손해벌레라고 하고요. 이 양쪽을 이제 손해반구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손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뇌줄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예. 자, 이게 뇌줄기인데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실? 손해가 원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손해가. 이 손해를 이렇게 떼냈을 때 이렇게 뒷면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요 위쪽 이렇게 요 위쪽으로 이렇게 요 부분들이 지금 중간뇌, 그다음에 요 중간 요 아래쪽 이렇게 여기 배불뚝이 모양 이쪽이 지금 다리뇌, 그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좁은 부분 요 부분이 숨뇌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하나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부분이 뭐냐면, 여기 살라무스, 시상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쪽이 사이뇌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약간 이제 우묵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우묵하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우묵하고 여기도 우묵하니까 이게 만나면 거기 사이에 빈 틈이 있겠죠. 빈 공간이. 거기 이제 실제 뇌에는 이제 빈 공간들이 좀 있어요. 그걸 뇌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이뇌, 즉 시상과 시상 사이에 있는 그 빈 공간을 우리가 셋째 뇌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오다가 조금 좁아진 부분이 있죠? 이 공간 좀 보입니까? 예, 이 길이 중간뇌 수도관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예, 여기 중간뇌가 있고 그 사이에 좁게 흐른다고 해서 중간뇌 수도관이 있고요. 그 뒤쪽으로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있는데 사실 여기도 이 위쪽으로 이 손해가 이렇게 덮고 있는 부분이 됐겠죠, 그죠? 이렇게 손해가 덮고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여튼 여기 이렇게 또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여기를 이제 우리가 넷째 뇌실이라고 불러요. 넷째 뇌실 이 공간. 그리고 이쪽으로 또 이제 중심관으로 통해서 센트럴 캐널로 척수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넷째 뇌실이고 여기가 셋째 뇌실인데 그 위로는 없을까요? 예, 당연히 있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 자, 보시면 지금 뭐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아까 이렇게 뗐을 때 지금 이 안에 이 공간과 이 부분이 사실은 약간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막 쑥 완전 밀착되지 않고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이 사이에. 그래서 거기가 지금 실제로는 가쪽 뇌실이라는 뇌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뇌에는 이렇게 뇌실들이 존재하고요. 그 뇌실들의 모양만 그렇게 이렇게 본따서 만든 모형이 이거예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양뿔 모양 같이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겉으로 있는 게 이제 뭐 가쪽 뇌실, 그 다음 여기가 뭐 셋째 뇌실, 이쪽이 아래쪽이 뭐 넷째 뇌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가 이제 가쪽 뇌실의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쪽 뇌실 모양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플라스틱 모형은 사실 빈 공간을 역으로 공간처럼 나타내는 것이 되겠어요. 그럼 이 빈 공간이 그냥 비어 있을까요, 마냥? 예,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여기에는 이제 액이 흘러다닙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뇌척수액이라고 불러요. 세레브로스파이널 플루이드, CSF라고 부르는데 이 공간들로 뇌척수액이 생성되고 흘러다니고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는 뭐 그런 공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뇌의 안쪽 부분까지 한번 또 잘 살펴봤고요. 특히 이제 이 뇌줄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뇌의 안쪽 부분을 한번 잘 살펴봤고요.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뇌에 대해서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